예,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승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제3회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 공법 기록형 헌법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회) 기록형입니다. 이제 헌법소원 심판선고서 의뢰인 이수진, 법무부인 정승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양식에 따라 기재하되 적법요건에서는 대상, 보충성, 권리보호이익 세 가지를 기재하라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이수진입니다. 대리입니다. 첨부된 양식 청구치 권리구제형입니다. 형태가 침해된 권리, 원인, 이유 다 생략합니다. 적법성, 그 다음에 심판 대상의 위헌성, 나머지 없습니다. 적법성에서는 대상, 보충성, 권리보호이익, 그 다음에 청구 취지에서는 취소 형태인지 무효 형태인지, 그 다음에 위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집회 해산 명령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촬영을 당했다에 대해서 경찰의 촬영 행위에 대해서 위축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위헌성을 다퉈달라, 경찰의 사진 촬영 행위를 다퉈달라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촬영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바로 구제를 받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입니다. 취소소송하고 동일한 구조되어 있습니다. 적법요건과 위헌 본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대상은 공권력 행사, 불행사, 청구인 능력, 적격, 비청구인 법률 같은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촬영 행위인 경우라면 비청구인 기재합니다. 권리보호이익, 심판의 이익, 청구기간, 보충성 이렇게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촬영 행위와 관련해서 형사정법 196조, 199조에 의해서 촬영 행위를 했다고 하고, 이 사건은 정보 취득 차원의 촬영 행위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사건은 사전신고법 을 넘어서는 미신고 불법 시를 이유로 행진을 차단하고 해산명령과 함께 촬영을 시작하였으므로 수사목적이다. 그래서 수사목적 촬영 행위로 한정을 해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종활동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 규칙에 따라서 촬영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규칙조항의 기본 침해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조항도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적법요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요거 판단이 하나 요구된다 하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이 하자 촬영행위가 종료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적법요건에서도 문제될 것 같다. 촬영행위가 종료되었으니까 종료된 이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는가, 권리보호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적법요건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활동규칙 하나 이야기, 종료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촬영행위란 것은 현장 상황을 촬영 녹화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력이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에 수사로서의 촬영 행위는 증거 방법이고 수사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강제력이 없는 수사 행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자, 이와 관련해서 최종활동 규칙은 경찰청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규란 것은 행정규칙이고 행정규칙은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게 발령하는 내부 기준의 행정규칙이다. 따라서 기본권, 이러한 행정규칙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받는 게 아니고 촬영 행위에 의해서 이 행위에 의해서 받는다. 그래서 요 최종활동 규칙에 관해서 헌법소원하면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각하됩니다. 그래서 촬영 행위만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최종활동 규칙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편 촬영 행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그런 경우 종료했으면 이 촬영 행위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무효로 확인돼도 주관적인 어떤 구체적으로 헌법소원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이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판의 이익, 객관적인 심판의 이익이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 필요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종규칙도 있는 점에 비춰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경찰의 촬영 행위가 어떠한 헌법적 한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번도 해명이 없었다 하는 점을 고려해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구인 이수진 공권력 행사에서는 사진 촬영 행위, 청구인 적격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촬영을 당한 본인이고 그 당시 촬영에 있었고 직접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기본권 관련해서 청구인 적격 이수진 인정되고, 비청구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촬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위는 집행행위죠. 집행행위인데 보충선과 관련해서 이 집행행위가 수사상 집행행위, 수사행위면은 사실은 형사소송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형사소송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검사의 처분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은 준항고나 항고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형사소송에 의해서 다투어지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충성과 관련해서 인정됩니다. 자, 그러나 수사상 촬영 행위가 아닌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의 촬영 행위, 소위 말해서 경찰 행정 작용으로서 촬영 행위라고 하면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촬영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가 맞는데 처분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법의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고, 다만 이것이 촬영행위가 권력적인가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고 처분을 와서 이 경우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소원이 가능한가 이런 경우, 이와 관련해서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해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충성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행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취소소송하고 아주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거죠. 서울지방경찰청장 권리보기 심판이 청구기간 90일, 날로부터 1년, 보충성의 원칙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달라와 관련해서 행진하였고, 광화문 광장 서울역에 출발해서 5개 지배 장소인 광화문 광장까지 갔는데 시청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시청을 지나서 광화문 광장까지 시청
광화문 요 사이에는 시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시청을 지나가 광화문 광장으로 가던 중 종로경찰서장이 행진을 막고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래 되는 거죠. 이 해산명령에 대해서 체증 요원들이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단 촬영이니까 무단 촬영이다, 불법 촬영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신원 노출에 대해서 걱정이다. 공권 역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불안감이 크다. 회원도 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시청까지 가는 5개 지폐실을 신고해서 제출했고 엄격히 지키면서 행진하였고 협조해서 보도로만 이용했고 그 다음에 신고는 시청까지 했는데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시청에서 광화문까지 짧은 거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가는 데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위 형태로 가니까 종로경찰서장이 신고한 범위를 벗어난 행진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해산명령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가니까 경찰도 촬영 행위를 중단했다. 그래서 15분가입니다. 한 10분 정도입니다. 그렇죠? 10분 정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해산명령 상황이 좀 구체적으로 사전신고와 같은 경우는 규범능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판례의 취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회 신고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시위, 수사 목적. 집회 시위 범위를 넘어서 시위를 하면은 처벌자는 주최자가 처벌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불법행위 증거자를 위해서 광범위한 규정이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 위장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게 정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시에 신고 범위를 벗어나 행진한 거리는 20-30m 정도에 불과하고 통상조기를 구호를 외치면서 피켓, 현수막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위험성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서 해산명령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증 관련해서 잘 모르실까봐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을 여기에 참고자료로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불법 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직후, 행해지고 있거나 진행 중, 이후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이 경우만 허용한다. 그 다음에 체증과 관련할 때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체증된 자료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적정히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보존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증 자료가 체증이 집회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초상권 침해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 그래서 헌법 10조 초상권, 17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21조의 집회의 자유 이렇게 나타납니다. 체증이라는 것은 이렇다. 이에 대해서 불법 행위 하지 않는 경우에 동의 없이 참가하는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증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쭉
그리고 채증 방법의 적정화와 채증 자료 관리 절차의 투명성이 개선돼야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채증 방법을 다투는 게 아니고 뭐 자료 사후 관리 다투는 것도 아니고 요 채증 행위, 요 행위가 위법, 위헌이다는 내용이죠. 위헌. 이렇게 해서 뭐 불법 채증 관련돼서 이런 기사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채증 활동이 기본권 관련해서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려면 위헌이 되려면 일단 기본권을 침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 관련해서는 저상권, 일반적 인격권과 관련해서 침해 있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0조, 11조에서 또 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된다는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처치되기 때문에 채증되었기 때문에 집회 시위에 관련해서도 심리적 부담감을 작용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따라온다 하는 점, 이 세 가지 제한된 기본권. 이때 기본권이 경합하면은 밀접설에 의해서 이 세 가지 모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그 중에 가장 침해와 관련돼서 사건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 심사척도로 삼아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구인, 비청구인, 청구 취지 똑같습니다. 이거는 비청구인이 매월 며칠 청구인에게 뭐 이렇게 한 행위, 비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항의한다. 진행 중인 것 같으면은 이 행위를 위헌하게 말고 취소한다. 이런 주문도 가능합니다. 취소 소송 중에 무효 확인 소송 형태의 주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취소 이미 종료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임을 확인한다가 됩니다. 침해된 권리, 침해 요인. 이렇게 자세히 기재도 되지만은 뭐 자세히 기재하지 않고 촬영한 행위는 비청구인의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한되는 기본권, 집회 자유입니다. 집회 자유와 관련해서 사진 촬영하는 행위는 객관적 기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사진 촬영 행위가 입법 재량이 아니죠. 이 사건은 행정청의 집행행위입니다. 집행행위와 관련된 재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해서 집행행위도 집행재량과 관련해서 가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을 그대로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재량 같은 경우는 법률 같은 경우는 법률로서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집행행위와 관련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법률로서 제한을 해야 되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은 집행이 처분인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 유보와 관련된 항상 근거 법령이 나타나는데 이 사건에는 사진 촬영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 근거 법령 없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반드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한되는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가 하는 문제가 우선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37조 2항의 법률로서 제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법률에서 어떤 근거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가와 관련해서는 수사 목적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형사소송법 조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촬영행위는 강제력이 동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즘에 영장과 관련해서 물리적 침해 말고 사생활 보호가 되는 경우도 영장이 적용돼야 된다고는 학설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촬영행위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초상권과 관련된 자료는 압수되는 것인가, 압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장유예가 검토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이러한 행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사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목적의 정당성, 수사의 적극성은 큰 문제가 없는데 침해 재수성과 관련해서 지금 규정이 없는데 위반되는가,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촬영 행위는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방법의 상당성이 허용되고 방법의 상당성 허용된 것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한다. 국가인권위 결정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와 관련해서 권력적 사실행위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침해행위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근거와 관련해서는 수사행위니까 형사소송법에 있는 조문에 근거를 둔다. 그래서 99조, 199조 형사소송법에 수사에 관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검사,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할 수 있다. 근데 요건이 뭡니까? 목적 달성입니다. 그런 수사의 목적이 뭔가? 수사의 목적은 범죄가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고 이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내용에선 범인을 조사해서 확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범죄 사실도 확정하고 증거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촬영행위 같은 경우는 필요한 조사의 내용에서 증거가 되고 증거를 보존하는 증거를 취득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조사를 한다 이랬지 이때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그 촬영 행위도 조사의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 촬영 행위가 여기에서 강제 처분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행위가 강제력이 동원되는 행위인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은 강제력이 동원되는 행위가 아니다. 강제력이 없다. 촬영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영장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포구속 말고 압수수색인데 압수수색의 대상이 여기 있는 헌법 16조 주거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17조, 인격권 10조와 관련된 자기결정권이니까 자기의 초상권, 자기 신분과 관련된 자료가 촬영해서 되는 것이 일종의 압수 형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에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고 관련성이 있다라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로 영장유예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장주의 위반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 촬영행위는 영장주의 위반이다
하는 내용도 수색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의 대상과 관련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만 판례는 강제력이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시청입니다. 시청 12시까지 서울시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강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3시부터 5시까지는 다시 시위를 합니다. 시청, 강화문 광장, 그 다음에 다시 시위 이래 되는 거죠. 시위, 집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신고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명확 위험을 초래하며 해산명령을 받습니다. 해산하지 않으면은 참가자 전원이 사법 조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한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해산명령 관련된 조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해산명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6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16조에 의하면은 뚜렷하게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 신고를 미신고하거나 위반 집회와 관련해서는 집회 주최자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6조 1항인 경우 2년, 16조는 1년 해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회 주최자를 위한 범죄자로 보니까 촬영행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신고한 목적을 뚜렷이 벗어났는가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뚜렷이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집회 주최자는 처벌 가능성이 있고 이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집회 주최자에 관해서만. 자, 그 다음에 집회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않고 미신고 집회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뚜렷이 위반되는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산명령을 받으면 참가자는 해산해야 됩니다. 이때 해산하지 않으면 그때서 비로소 20조 2항 위반에 대해서 징역 6월 이하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해산명령 불응한 경우에 집회 참여자는 처벌합니다. 자, 그런데 제4회 변호사 시험에서 이미 제출됐지만 우발집회, 미신고 집회에서 무조건 미신고 집회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긴급 집회, 우발 집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는 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 경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라도 우발 집회, 긴급 집회에 해당하는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롭게 집회가 되고 있는 이상에는 해산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이때도 이미 출제를 했습니다. 사회변호사 때. 이때 평화집회란 것은 미신고 집회라도 위법한 집회라고 하더라도 집회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이런 경우에 해산명령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요건이 여기에 플러스 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판례상 인정되는 요건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산명령은 위법입니다. 해산명령은 위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벌칙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 참여자를 처벌할 수 없고 집회 참여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촬영과 관련해 가지고 쟁점되는 것은 이러한 평화집회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촬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두 번째,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에 촬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란 것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하는 게 수사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수사란 명분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두 가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인가.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광화문까지 이동하는데 짧은 거리 이에 관련해서 그것은 뭐 이렇게 주최자를 처벌하는 거는 경우에도 명백하게 철회하지 아니했던 이유로 뭐 헌법 위반될 것은 아니다. 뭐 명백하게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뚜렷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 가능하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 주최자에 대한 양형 자료가 있을 수가 있고 단순 참가자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는 게 허용된다. 이렇게 사인은 그 촬영 행위가 합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화집회와 관련해서 해석은 동일합니다. 해산명령과 관련해서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더라도 여하튼 타인의 법이 공공의 안전질서를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처리할 경우란 요건이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해산명령에서는 이 경우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경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꼭 이후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이래 봅니다. 내부는. 그리고 반드시 이후에만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직전도 가능하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근접 촬영과 조망 촬영. 얼굴을 가까이서 찍는 거나 조명 촬영하는 경우 구분할 가치가 없다. 기술의 발달로. 이 점에 대해서는 독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멀리서 조망 촬영하더라도 아니면 가까이서 촬영하더라도 그 구별의 실익이 기술적 구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증거보존의 이 경우에 증거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모두 허용된다. 그리고 상당성과 관련해서 뭐 근접 촬영, 조망 촬영 다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촬영 방법에서 상당성도 인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촬영행위의 증거보존의 필요성, 긴급성이 요건인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문입니다. 의문이지만 여하튼 오히려 범죄를 행하였는지 범죄자인지 참여자가 범죄자인지 범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촬영은 금지된다. 그 다음에 범죄라는 것은 이후에 발생한 거고 범죄 이전에 범죄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촬영은 수사상 촬영이 안 된다. 저는 뭐 이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5분의 재판관은 진행 중이거나 그 이후에만 촬영이 허용된다.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란 것은 범죄를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범죄란 것은 범죄 직전은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체자 아닌 참여자는 범죄자가 촬영 당시에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산명령은 위법이고 따라서 해산하지 않았다 해도 이 참여자는 무죄고 이런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 참여자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촬영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상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고 명백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수인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여기 치매의 최소 선거 관련해서 쟁점은 첫 번째 범죄자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5분입니다. 5분은 범죄자여야 한다. 최소한. 그래서 이 범죄자와 해산명령과 관련해서 이건 명백하게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해산명령 범죄자가 아니다.
명백하게 따라서 범죄자가 아닌 참여자에 대한 촬영이었다. 두 번째, 범죄 이후에 가능한데 아니면 진행 중인 경우 관련한데 이거는 범죄 진행 중이거나 이유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촬영 행위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다수부는. 거기 반해서 다수는 범죄 가능성이 높다.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전이라도 허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 관련해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해서 필요성과 관련해서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이. 그래서 자, 이 사건은 촬영행위입니다. 촬영행위는 일종의 앞에 수사와 행정의 경계에 있고 수사와 관련된 것은 범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범죄가 있어야 되고 그 직후여야 된다. 단순한 가능성에만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게 오인이고 이런 경우 가능성도 있고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과 관련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촬영행위는 수사상 촬영행위는 현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헌과 관련해서는 금방 이야기했지만 필요성과 관련해서 수사상 범죄자 요건과 그 다음에 범죄 직후 요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련해서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 같으면은 취소소송으로 제기한다면은 수사가 아닌 취소소송의 대상과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적용되고 권력적 사실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촬영을 허용하는가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근거가 되지 일반 수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는 입장인데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취소 소송과 헌법 소원의 아주 유사한 형태, 가장 근접한 형태의 내용입니다. 비교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